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9일 을의 첫 번째 기사 1394년 명 홍무 27년 정당문학 민재와 중추원 부사 유원지를 하정사로 보내다. 정당문학 민재와 중추원 부사 유원지를 경사에 보내서 명년의 정조를 축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시중을 정승으로 고치고 성격이 강직한 대사원 이서를 파직시키다. 시중을 정승으로 고치었다. 대사원 이사를 파직하여 안평군으로 봉하고 전 화령 윤박경으로 대체하였다. 이서는 의기와 지조가 있어 언제든지 바른 말을 하였다. 부름을 받고 궁중에 들어가 임금과 면대하여 거의 아첨하는 일이 없었다. 파직하려고 할 때 정돈전이 애써서 구해내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왕의 탄신일이므로 죄수들을 용서하고 이행 이인임 등의 직첩을 돌려주다. 임금의 탄신일이므로 법화경을 전내에서 강하고 중외의 죄수들을 사유하였다. 특히 이행 이첨의 유배와 이인임 조민수의 금고를 풀어주고서 직첩을 모두 돌려주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에게 포로를 보내준 것에 살해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걸. 전 공조전선 최용수소를 일본에 보내고 도당으로 하여금 구주 절도사 원요준에게 고려를 보내게 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조선국 문화정승 조주는 일본국 절도사 원공 좌하에 회답합니다. 우리 사신이 돌아오는데 좌하의 귀중한 고려를 받아서 동정이 편안하다 하니 위안이 됩니다. 이번에 피로인 700명을 돌려보내어 모두 고향에 돌아오게 되니 그 은혜가 지극하오. 더욱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차차 모아서 보낸다 하고 또 왜구를 금지하여 두 나라 사이에 영원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기약하며 서로 좋게 지내려는 성심이 지극히 깊고 두터우니 대단히 기쁘게 감사할 일입니다. 근래의 본국의 수군 장수들이 여러 번 왜구를 사로잡고 주사를 보내 잔당을 쳐서 잡고자 하므로 조정의 공론이 장차 허락하던 차에 마침 좌하의 사연을 보고 중지했으니 만일 보내온 글뜻과 같이 호령을 엄하게 하고 흉악한 해적들을 토벌에 없애서 영구히 변방의 걱정을 없게 한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리요. 진기한 예물을 더욱 감격스럽게 생각하여 이제 공조전서 최용소를 보내서 더 보답하는 것인데 변변치 못한 토사품을 별지와 같이 보내니 받아주기 바라오. 주사는 수군을 말한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무지개가 서쪽에 보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인임 조민수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니 유능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이조전서 심효생의 딸로 세자빈을 삼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헌 잡단 조치명을 불러서 못으로 팠던 이인임의 집을 메우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무지개가 서쪽에 보이었다. 18일에도 마찬가지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19일 을유 첫 번째 기사 관음굴에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2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내전에서 108명의 중에게 밥을 먹이어 국사의 봉숭례를 행하여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한양으로 서울을 옮기었다. 각 관청의 관은 이명식은 송경에 머물게 있게 하고 문화실황 찬성사 최영지와 상임문화부사 우인열 등으로 분도평의사사를 삼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2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새 서울에 이르러 옛 한양부의 객사를 이궁으로 삼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도평의사사와 서운관의 서리들을 인솔하고 종묘와 사직의 틀을 살피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3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공작국을 설치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3일 기의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종묘와 궁궐과 성곽 공사를 독촉할 것을 장신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장신하였다. 종묘는 조종을 봉안하여 효성과 공경을 높이는 것이요 궁궐은 국가의 존엄성을 보이고 정령을 내는 것이며 성곽은 안팎을 엄하게 하고 나라를 굳게 지키려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천명을 받아 국통을 개시하고 여론을 따라 한양으로 서울을 정하였으니 만세의 한없는 왕업의 기초는 실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종묘를 세우지 못하고 궁궐을 짓지 못했으며 성곽도 쌓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서울을 존중하고 나라의 본분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나 이 세 가지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니 담당한 관청에 명령하여 공사를 도촉하여서 종묘와 궁궐을 짓고 성곽을 쌓아서 효성과 공경을 조정에 바치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존엄성을 보이며 또 국가의 세력을 길이 굳건하도록 해야 한 나라의 규모가 짜여지고 만세의 길이 전할 개척이 서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행하시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목사동에 거둥하여 자기의 능틀을 보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병권과 정권 장악한 조준 정도전을 비판한 변중략 등을 국문하다. 전중경 변중량을 순군옥에 가두고 대사원 박경과 순군 만호 이직 등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다. 당초에 중량이 병조정량 이회와 말하였다. 예로부터 정권과 병권을 한 사람이 겸임을 못하는 법이라. 병권은 종친에게 있어야 하고 정권은 재상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준, 정도전, 남원 등이 병권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장악하니 실로 좋지 못하다. 그 후 중량이 또 이 말을 의안박 이화에게 말했고 화가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중량을 불러서 물은즉 중량이 사실대로 대답하고 또 말하였다. 박포도 또한 전하께서 국정을 잘못하여 여러 번의 별의 병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성이 나서 말하였다. 이들은 모두 나의 수족과 같은 신하들로 끝끝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을 의심한다면 믿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까닭이 있을 것이다. 즉시 중량과 포와 회를 국문하게 하니 포와 회가 중량과 더불어 서로 따지면서 자기만 모면하려고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명나라 천추절의 할애를 행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변중략을 영해 이회를 순천으로 유배하고 모두 삭직하였으며 박포는 죽주에 안치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종친과 대신들에게 그의 저택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용산강에 거둥하여 종묘의 제목을 살펴보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애가 끼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통진 간무를 설치하고 동성과 수완을 합속시켰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크게 바람이 불고 천둥치며 비가 내리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각자 적당한 세곡을 바치는 법을 엄중히 시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헌국사 구리부처가 땀을 흘리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고 무지개가 보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남제와 조반도 같이 왔다.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 이르르니 황제가 두세 번 인견하였는데 태종이 소상하게 사신 통행에 대하여 주문하니 황제가 우대하고 돌려보냈다. 처음에 태종이 떠날 때 찬성사 성성린이 시를 지어 태종을 전송하였다. 자식을 알고 신하를 아는 예감이 밝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성인은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라. 모두 말하기를 만세의 조선 경사는 이 더위와 장마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데 있다 하더라.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으며 태종이 연부를 지날 때에는 연왕이 친히 대해 보았는데 곁에 시위하는 군사가 없다고 다만 한 사람이 모시고 서 있었다. 온순한 말과 예절로 후하게 대접하고 모시고 선 사람을 시켜서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하였는데 극히 풍성하고 깨끗하였다. 태종이 연부를 떠나서 도중에 있을 때 연왕이 서울 금능에 조회하기 위하여 편안한 연을 타고 말을 몰아서 빨리 달려갔다. 태종이 말 위에서 내려 길가에서 인사하니 연왕이 수레를 멈추고 재빨리 연의 휴장을 열고서 오래도록 온순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지나갔다. 뒤에 태종이 험차 내간 황음을 보고 물었다. 옛날 태종 황제를 연부에서 볼 때 모시고 섰던 사람이 누구냐? 엄이 대답하였다. 경대인인데 온순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황제가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나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사역원 제조 설장수가 사역원의 시험 자격과 선발 액수 등에 대해 올린 글. 사역원 제조 설장수 등이 고려를 올려서 말하였다. 신등은 거기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인재를 근본으로 삼고 인재는 교양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세우는 것이 곧 정치의 요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을 섬기어 언어와 문자를 익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전하께서 국가를 창건할 당초부터 특히 본원을 설치하고 녹관과 교관을 두어 생도를 가르치고 중국의 언어와 문자의 음과 뜻이며 글 짓는 법식까지 익히게 하여 위로는 대국을 섬기는 성의를 다하고 아래로는 풍속을 바꾸는 시료를 얻게 하시니 신등은 그 과업을 익히고 시험을 보는데 꼭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1. 교수의 정원은 3인으로 하되 그 가운데 한어를 이명으로 하고 몽고어를 일명으로 하여 후하게 봉급을 줄 것입니다. 생도의 정수는 한어와 몽고어를 나누어서 공부하게 하고 그 성적을 고사하여 상과 벌을 주게 하되 상벌은 교수들에게도 미치게 할 것이다.
1. 이것을 배울 생도는 자원하는 자가 드무니 서울의 부와 각도의 개수관으로 하여금 양민의 자제 중 15세 이하의 자질이 명민한 자를 해마다 한 사람씩 뽑아 올리게 할 것. 1.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이는데 시험 자격은 본원의 생도로 재학했든 안 했든 그것은 논하지 말고 칠품 이하의 사람으로서 사서와 소학, 이문, 한어, 몽고에 통하는 사람은 다 응시하게 하고 한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사서, 소학, 이문, 한어에 다 통하는 자를 제1과로 하여 정칠품 출신의 교지를 주고 사서의 반쯤과 소학과 한어를 통하는 자를 제2과로 하여 정팔품 출신과 같게 하고 소학과 한어만 능통한 자를 제3과로 정하여 정구품 출신과 같게 하며 몽고어를 공부하는 자로서 문자를 번역하고 글자를 쓸 줄 알되 겸하여 위글 문자를 쓰는 자를 제1과로 하고 위글 문자만을 쓸 줄 알고 몽고어에 통하는 자는 제2과로 하여 출신의 풍금은 전과 같이 한다. 그런데 본래 관품이 있는 자는 제1과는 2등급을 올리고 제2, 제3과도 각각 한 등급씩 올린다. 선발 액수는 한어는 제1과 1인, 제2과 3인, 제3과 8인을 뽑고 몽고어는 제1과 1인, 제2과 2인을 뽑아 모두 합하여 15인을 정액으로 하되 만일 1과에 합격되는 자가 없으면 제2과, 제3과만 뽑고 또 제2과에 합격하는 자가 없으면 제3과만 뽑되 정액에 구애되지 말 것. 1. 매년 도목정 때 각 관직의 망에 3인을 기록하되 한어에 정통한 자를 수망으로 하고 비록 이 업을 배운 연수의 차이가 많다 할지라도 발음이 정통한 사람 위에 기록하지 말 것이며 만일 3인이 다 정통하면 그 연수와 다수를 보아서 많은 자를 수망으로 할 것. 1. 3년 동안 공부하여도 한어나 몽고에 통하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켜서 군정에 충당할 것. 1.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각각 홍패 한 장을 주되 홍패 위에 사역원에서 삼가 임금의 본분을 받들어 아무에게 통사 제몇과 몇 사람째의 출신을 준다고 쓰고 연월 위의 본운의 인신을 찍고 제조 이하 모든 관원이 직함을 갖추어서 서명하게 하소서. 도평의사사에 내려보내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도목정은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 벼슬자리를 떼어버리거나 좋은 데로 옮기거나 하는 것이고 망은 추천서를 말한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의 명령을 내려 벽간을 무학에 모아서 다시 무학 천도를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좁다 함으로 그만두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2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첨설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을 징발하고 직첩을 거두어 드리다. 계급을 띄어서 직첩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을 차등 있게 징발하고 그 직첩을 거두어 드렸다. 전에 명예직으로 가외로 설치한 첨설직의 정한 수가 없어서 직첩을 남발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도평의사사에서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말을 받기로 청하였던 것이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왕도공사의 시작에 앞서 황천 후토와 산천의 신에게 고한 고유문. 임금이 하룻밤을 제기하고 판삼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황천과 후토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 왕도의 공사를 시작하는 사유를 고하게 하였는데 그 고유문은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 신 이단은 문화 좌정성 조중과 우정성 김사영 및 판삼사사 정도전 등을 거느리고 한마음으로 제계와 목욕을 하고 감히 밝게 황천후토에 고하나이다. 엎드려 아래건대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어 만물이 생성하게 하고 옛것을 개혁하고 새것을 이루어서 사방의 도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윽히 생각하니 신단은 외람되게도 어리석고 못난 자질로서 음줄의 기쁨을 얻어
고려가 장차 망하는 때를 당하여 조선 유신의 명을 받은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너무나 무거운 임무를 짊어지게 되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품고 편히 지내지 못하고 영원히 아름다운 마무리를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그 요령을 얻지 못했으니 일관이 고하기를 송도의 터는 지기가 오래되어 쇠해가고 화산의 남쪽은 지세가 좋고 모든 술법에 맞으니 이곳에 나가서 새 도읍을 정하라 하므로 신단이 여러 신하들에게 묻고 종묘에 고유하여 10월 25일에 한양으로 전도한 것인데 유사가 또 고하기를 종묘는 선왕의 신령을 봉안하는 것이요 궁궐은 신민의 정사를 듣는 곳이니 모두 안 지을 수 없는 것이라 하므로 유사에게 분부하여 이달 초 4일에 기공하게 하였습니다. 크나큰 역사를 일으키며 이 백성의 괴로움이 많을 것이 염려되니 우러러 아뢰옵건대 황천께서는 신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사 비오고 개는 날을 때 맞추어 주시고 공사가 잘되게 하여 큰 돕을 만들고 편안히 살게 해서 위로 천명을 무궁하게 도우시고 아래로는 민생을 길이 보호해 주시면 신단은 황천을 정성껏 받들어서 제사를 더욱 경건히 올릴 것이며 때와 기회를 경계하여 정사를 게을리하지 않고 신하와 백성과 더불어 함께 태평을 누리겠나이다. 또 참찬 문화부사 김익겸을 보내서 산천의 신에게 고유하게 하였는데 그 고유문은 이러하였다. 왕은 이르노라. 그대 백악과 목벽산과 목면산과 목멱산과 신령과 한강과 양진 신령이며 여러 물긴 신이여 대개 옛날부터 도읍을 정하는 자는 반드시 산을 봉하여 지니라 하고 물을 표하여 기라 하였다. 그러므로 명산대천으로 경내에 있는 것은 상시로 제사를 지내는 법전에 등록한 것이니 그것은 신령의 도움을 빌고 신령의 도움에 보답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건대 변변치 못한 내가 신민의 추대에 부대끼어 조선 국왕의 자리에 앉아 사업을 삼가면서 이 나라를 다스린 지 이미 3년이라. 이번에 일관의 말에 따라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종묘와 궁궐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미 날짜를 정했으나 크나큰 공사를 일으키는데 백성들의 힘이 상하지나 아니할까 또는 비와 추위와 더위가 혹시나 그때를 잃어버려 공사가 방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이제 문화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과 판삼사사 정도전 등을 거느리고 한마음으로 제기하고 목욕하여 이달 초 3일에 참찬문화부사 김익겸을 보내서 패백과 전무를 갖추어 여러 신령에게 고하노니 이번에 이 공사를 일으킨 것은 내 한 몸의 안위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 제사를 지내서 백성들이 천명을 한없이 맞아들이자는 것이니 그대들 신령이 있거든 나의 지극한 회포를 알아주어 음양을 탈없이 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며 병고가 일지 않게 하여 큰 공사를 성취하고 큰 업적을 정하도록 하면 내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도 감히 나 혼자만 편안히 지내지 않고 후세에 이르기까지 때를 따라서 제사를 지낼 것이니 신도 또한 영원히 먹을 것을 가지리라. 그러므로 이에 알리는 바이다.